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리플 개박살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리플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리플에 대한 불안감, 정말로 괜찮을지 혹은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리플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리플 중요 내용과 함께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채가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다라는 속보입니다. 이게 단순한 제휴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코인 시장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늘 들어왔었던 미국 국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불리는 자산이죠. 지금까지는 은행 창구나 증권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365일 주말에도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형태로서 발행되고 상환까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뒷받침하는 핵심이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은 달러 현금을 RLUSD로 전환을 하면서 그거를 다시 미국 국채 토큰인 OUSG로 바꿔가지고 언제든지 투자량 상환까지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는 건데요. 기존 금융의 장벽 자체가 이 리플 레저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 레저의 강점입니다. 빠른 속도, 낮은 수수료, 그리고 확정적인 결제 능력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블랙록 BUID 그리고 프랭클린의 BENJI 이런 같은 기존 RWA 프로젝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리플 레저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입니다. 결국에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레저를 글로벌 RWA 허브로서 키워내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진화만은 아닌데요. 이 규제랑 제도의 장벽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OUSG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살 수 있는 토큰이 아니죠.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거고 개인 투자자가 바로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 자체가 작동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 기관의 대기 자금들이 온체인으로 들어오면서 RLUSD에서 RWA 그리고 현물 시장을 오고 가는 이런 자금 루프가 리플 레저 위에서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의 역할은 더욱더 분명해질 겁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로서 XRP가 쓰이고 그 일부는 소각이 되는 과정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수요가 늘어날수록 XRP의 내재의 가치는 강화되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가격 자체가 당장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XRP가 점점 더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건요. 이 RLUSD의 준비금 투명성, 그리고 오라클과 브릿지 리스크, 그리고 초기 유동성 부족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XRP의 방향성이겠습니다. 이게 송금 코인으로만 여겨졌던 XRP가 이제는 미국 국채, RLUSD, 그리고 기관 디파이 시장과 직결되는 결제 계층으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 미국 국채가 리플 레저 위에 올라온다라는 거는 XRP가 드디어 제도권 금융의 백엔드로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고 XRP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왜 보유 논리를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플 XRP를 둘러싼 글로벌 큰 판의 변화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이 2029년 디지털 유로 출시를 공식화했고요. 동시에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법안 자체가 시장 사이클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겉으로 봤을 때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XRP라는 브릿지 자산과 맞물려가지고 하나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유럽 이야기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디지털 유로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2029년 중반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고 브렉시트 이후에 유로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그와 동시에 달러 의존도까지도 낮추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미카라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이제는 CBDC까지도 도입해서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금융 생태계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각국의 CBDC끼리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고 기술 표준도 다르죠. 그리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리플 XRP의 역할 자체가 다시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는 ISO 2002라는 국제 결제 표준을 기반으로서 인프라를 준비해왔고요. 이미 유럽의 은행 그리고 핀테크랑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결국에 디지털 유로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결제에서 달러나 위안화, 원화랑 연결하려면 XRP 같은 브릿지가 필요할 수밖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미국입니다. 이 노보그라츠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지니어스법과 그리고 캘러리티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써 4년 주기 사이클이 반복됐었죠. 2017년 그리고 2021년 이 강세장 끄트머리마다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졌던 이유는 제도권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언제 규제가 터질지 몰라가지고 공포에 휩쓸렸었고요. 결국에 사이클 막판마다 차익 실현에 나섰었고,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되면서 단순하게 거래소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이폰 결제라거나 메타의 왓츠앱 송금이라거나 아마존 쇼핑 같은 이런 생활 속 실제 사용으로서 확장이 됩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겠죠. 이런 구조에서는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은 뒤에도 과거처럼 폭락으로 끝나지가 않고요. 수요 자체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XRP한테는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RLUSD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제도권과 맞물려가지고 유럽의 디지털 유로 그리고 아시아의 CBDC들과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즉 유럽 같은 경우는 CBDC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요.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바로 여기서 리플 XRP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글로벌 경쟁 구도예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무기로서 이미 여러 가지 시장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유로로 금융 독립을 강화하려고 하고,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면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 축이 부딪힐 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중립적이고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브릿지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XRP는 바로 그 위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플이 전 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은행권, 핀테크 기업들과도 이미 손을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심리 차원에서 이번 사이클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과 2021년 이 투자자들이 사이클 막판마다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보유자산을 던진 바가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도권 인프라랑 실제 사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오래 들고 가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가 된다면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역할과 위상이 되어줄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29년 디지털 유로라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서 사이클 구조 자체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XRP는 디지털 유로 그리고 RLUSD 디지털 위안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세계 CBDC를 잇는 브릿지 인프라로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단기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이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글로벌 제도권 판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리플과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보는 게 진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대규모 매집, 이른바 DAT 전략이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무게중심은 다시 현물 ETF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가 왜 중요할까요? 매일매일 자금 유입과 유출 자체가 숫자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과 심리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체온계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월요일부터 미국 시장이 열리면은 ETF 거래량이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단서가 되어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ETF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늘어난다면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저점을 받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까지 없어진다? 그러면 기관의 관심들이 식고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가격 하락하면서 받아주는 매수 물량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단기 추가 하락이나 기간 조정이 더욱더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 ETF 안에서도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블룸록의 IBIT나 피델리티의 FBTC처럼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펀드들의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개장 첫 1시간 그리고 종가 거래량 그리고 당일 순유입과 유출 규모 이런 것들을 매일 비교하면서 기관 심리가 꺼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관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핵심 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GBTC입니다. 여전히 일일 순 유출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전체 ETF 순유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ETF 전체 합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런 지표들과 함께 CME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 그리고 베이시스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물 ETF 유입이 선물 시장 해지라거나 아니면 캐리 트레이드랑 연결이 되면서 이 시장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총 공급 추세까지도 보완하시면은 현물 매수 파워가 남아있는지까지도 한눈에 그려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단순하게 가격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ETF 테이프를 읽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ETF 거래량, 순유입 유출, 그리고 GBTC 순유출 둔화 여부, 그리고 CME 선물 지표라거나 스테이블코인 공급 같은 이런 방향들, 여기서 정렬되면서 저점 흡수 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거래량 급감이라거나 순유출 전환, 그리고 GBTC 순유출 확대라면은 기간 조정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액션은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는 자제하시고 현물 중심의 분할 매수랑 현금 비중 관리가 기본인 거고, 시장은 언제나 방향을 바꾸지만 그 변화를 읽는 나침반은 데이터 속에 있다라는 거, 이번 주는 ETF 테이프가 그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리플에 대한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리플이 흔히 말하는 박살난 수준이라고 느끼실 만큼 하락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리플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락하는 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까운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한다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관점 자체를 바꿔보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기회라는 뜻에 더 가까운데요. 남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리플을 매수할 수 있는 순간이고, 또 내가 가진 비중과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소중한 시기라는 거겠죠. 쉽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려보자면은 리플이 4,800원일 때 살 수 있는 수량과 4,000원일 때 살 수 있는 수량은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돈으로 10개가 아니라 12개를 살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유리한 타이밍인 거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께서 하락장에서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이 기회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이런 단순한 원칙을 지켜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 안내드린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 저점 구간에 분할 타점 걸어놓고 당장 체결이 안 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대응 전략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에서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못 사면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은 환상에 불과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때일수록 한쪽 눈으로 기회를 보시기, 시장이 안 좋은 타이밍일수록 한쪽 눈으로는 기회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힘, 이런 것들이 결국에 투자자를 살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시장 잘 버텨내시길, 그리고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 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 통해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